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면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방식 합의 결과가 발표됐거나 또 합의가 무산됐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게든 숨기면 모를 줄 알았나 본데요. 선호투표를 밀어붙였던 최고위원 강득구와 황명선 그리고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과 송영길은 무조건 심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당대표를 선출할 때는 결선투표가 당원 단계에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질 끌면서 당원 당규까지 위반해 가면서 선호투표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라고 봅니다. 선호투표가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당의 권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완주를 안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끝까지 완주해야 김민석 후보와 통합되지 않겠냐. 결국 이게 목적이었을까요? 송영길이 김민석과 통합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원들의 의심이 결국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3등 송영길의 표를 2등 김민석에게 주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전당대회를 지저분하게 치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결국 이 또한 명피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명픽이 얼마나 선거에서 불리한지 알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미 선호투표는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왜 선호투표가 당원 당규 위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송영길을 비롯한 선호투표 옹호자들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냐는 식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는 후보가 2명이었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전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그걸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면 안 된다고 말려하는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이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송영길은 변호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투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김민석 후보 역시 당원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왜 이들이 당원 당규를 명백하게 위반해 가면서까지 당의 권력을 잡으려 하는 거냐? 이게 핵심이겠죠?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이번에 당권을 잡지 못하면 정치 인생이 끝날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이미 김민석 송영길계는 다음 총선에서 후보 자격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전당대회를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현재 룰이 유지되는 한 총선 후보도 결국 경선으로 가르게 됩니다. 경선은 1인 1표로 시행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당원들은 김민석, 송영길, 이현주 쪽에 붙었던 의원들을 철저하게 걸러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김민석,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잡는다면 전략 공천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당선에 유리한 지역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검찰개혁도 어느 정도 걸려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총선 공천이 가장 크다고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과 일맥상통하는 게 바로 청년 최고위원 부활이라고 봅니다. 청년 최고위원도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 당원 당규에 없는 직책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선출할 수 없고 별도로 특혜를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김민석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마자 전준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당원 당규에도 없는 걸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도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청년에 해당하는 후보가 아무리 득표율이 낮아도 최고위원은 이미 따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경쟁이 아니라 내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호투표에 가려져 그렇지 이미 청년 최고위원 부활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자 행동과 같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이하경 전준위원장에게 정중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최고위원도 엄연히 당원 당규 위반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자리주기 의심을 받기 싫다면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해야 하고 만약 그래도 이걸 추진한다면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국힘당하고 다를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민주당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그대로 두는 것보단 닦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이 부조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